축하하려고 경민이 로또 당첨된 것도 축하하고 너희 둘 앞으로 잘 될 일도 축하하고 솔직히 말할게. 너희 둘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젊을 때 헤어지는 게 나아. 이 순간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그 서류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 34살입니다. 제 직업은 도시계획 컨설턴트예요. 쉽게 말하면 낡은 동네를 새롭게 바꾸는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죠. 남편 도경민은 36살이고요. 중소 IT 회사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줄 알았죠.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손을 떨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여보, 이거 1등이야. 로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로또 1등? 정말?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진짜였어요. 로또 1등 당첨. 보통 이럴 땐 뭐라고 하나요? 축하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하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로또 당첨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이유가 뭔데?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 돈을 깨끗하게 쓰고 싶어? 부담 없이? 깨끗하게? 부담? 나랑 결혼 생활이 부담이었어? 그게 당신도 알잖아. 당신 가족도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난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 표정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떨리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사실 돌이켜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달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밤늦게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가끔 화면을 힐끗 봤을 때 회사 일 같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몰래 전화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누구랑 뭘 그렇게 속닥속닥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검색 기록이요. 공용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봤어요. 재산 분할 비율, 혼인 중 재산 구분, 이혼 시 보험금 처리. 이런 단어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건가 했어요. 누구나 가끔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죠. 만약에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만약 로또 당첨되면? 글쎄, 집도 사고 빚도 갚고 그래야지. 그것만? 그럼 뭘 더 해? 그때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만의 답을 이미 정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동안 바빴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컸거든요. 강북 구도심에 생활 SOC 복합몰을 짓는 일이었어요. 쇼핑몰하고 오피스텔, 문화센터가 다 들어가는 큰 건물이요.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였어요.
서류 검토하고 관청 미팅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뭘 하는지 잘 못 봤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제 일 특성상 계약서를 많이 봐요. 부동산 법률도 알아야 하고 세금 문제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숫자나 문서에는 꼼꼼한 편이에요. 그런 제가 남편의 계획을 못 알아챘다는 게 억울했어요. 아니, 화가 났어요. 깨끗한 이혼이라고 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깨끗하게 끝낸다는 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로또는 혼인 중에 당첨된 건데 그럼 공동재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다 가지려고 계획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갔어요. 로또 당첨되고 이혼하자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하게.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파일 캐비닛을 열었어요. 거기 우리 결혼 후 중요한 서류들이 다 있거든요. 혼인신고서,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가 찾던 게 있었어요. 3년 전에 만든 서류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요. 빚만 몇 천만 원 생겼었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대출도 막히고.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재산계약 특약서 쓰자. 당신 신용 문제 때문에 내 앞으로 된 것들까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남편은 그때 고마워했어요. 제가 도와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약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혼인 중에 생긴 우발적인 이익, 예를 들어 복권이나 경품 같은 건 둘 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그 돈을 쓸 때는 둘 다 동의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몰래 쓰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 남편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은 당신 덕 보는 거니까 뭐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까먹은 거죠. 아니면 어차피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서류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혼자 다 가지고 싶은 건가?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요. 이혼하자고요? 그럼 해요. 대신 제대로 해봅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깨끗한 방식이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요. 그날 저녁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요. 제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요. 웃고 계셨는데 그게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긴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경민아, 가져온 것 꺼내. 남편이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샴페인이었어요. 그것도 비싼 거요. 제가 봐도 한 병에 몇십만 원은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축하하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요? 경민이 로또 당첨된 것도 축하하고 너희 둘 앞으로 잘 될 일도 축하하고. 잘 될 일? 이혼하는데 무슨 잘 될 일이요? 남편이 샴페인을 따기 시작했어요.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쳐 흘렀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며느리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희 둘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네. 결혼한 지 5년 됐지? 애는 왜 없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난 다 알아.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 계획을 미룬 거. 우리 경민이는 아이 원했어. 근데 넌 일이 더 중요했잖아. 그게 아닌데. 저도 아이 원했어요. 근데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 갚느라 도저히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였죠. 그리고 내 집안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님이 경민이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도 우리가 다 했잖아. 전세금도 우리가 보태줬고,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세요.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폐를 끼친 적도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시어머니가 샴페인 잔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젊을 때 헤어지는 게 나아.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 경민이도 새 인생 살 수 있고. 새 인생이요? 로또 당첨금으로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그냥 동의만 하고 있었죠. 이혼은 창피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시어머니는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말이야, 서연아.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셨어요. 너도 능력 있잖아. 돈도 잘 벌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굳이 우리 경민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로또 당첨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이게 서로한테 마지막 예의야. 마지막 예의? 5년 동안 고마웠어. 진심이야. 근데 이제는 각자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각자 길이요? 당신은 로또 당첨금 들고 가고 나는 빈손으로 가라고요? 준비한 것도 있어.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검토받았어.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왜냐면 우리 특별한 재산이 없잖아. 전세집도 어머니 명의고. 잠깐만요. 재산 분할이 없다고요? 로또는? 제가 물었어요. 그건 내가 당첨된 거니까 내 거지. 결혼 중에 당첨된 건데요. 그래도 내가 산 거고 내 번호로 당첨된 거야.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우리 경민이가 산 거잖아. 너도 로또 샀으면 당첨됐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샴페인 거품이 꺼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정말 이혼이 당신들한테 최선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깔끔하게.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시간 끌면 서로 상처만 돼. 상처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상처인데요? 저는 샴페인 잔을 밀어냈어요.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남편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고요. 다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잠깐만요.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파일 캐비닛을 열었어요. 거기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뭘 가져왔나 궁금한 표정이었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3년 전에 작성한 혼인중 재산계약 특약서였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왜?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직접 도장 찍은 거예요. 저는 특약서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혼인 중에 생긴 우발적 이익, 예를 들면 복권이나 경품 같은 건 공동재산이래요. 그리고 그걸 쓰려면 둘 다 동의해야 하고요. 그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요. 일체의 손실과 법률 비용은 위반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언제 쓴 건데? 3년 전이잖아. 법적으로는 지금도 유효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진짜 내가 당첨된 건데. 맞아요. 당신이 당첨됐죠.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당신 요즘 박준혁 씨한테 돈 보냈죠?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대학 동창이죠? 한 달 전부터 몇 번 송금한 거 다 기록 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은행 문자를 우연히 봤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큰 돈이 나간 게 보였어요. 그건 빌려준 거야. 로또 당첨되기 전에 갑자기 혹시 당첨금 숨기려고 미리 빼둔 거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이혼해요. 정말? 네. 대신 제대로 계산하고 해요. 무슨 계산? 로또 당첨금이요. 그리고 당신이 숨긴 돈이요. 다 찾아낼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인지요. 제가 꺼낸 서류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뭔데?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시어머니도 목을 쭉 빼고 보고 계셨죠. 신탁계약서요. 신탁? 그게 뭐야?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 재산을 재단 이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제 직업 특성상 이해관계 문제도 있어서요. 무슨 재산을 신탁해? 우리 재산이 뭐가 있다고.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비웃음이요. 마치 제가 허세 부리는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받아들고 봤어요. 그러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강북역 앞에 있는 빌딩이요. 유리로 된 큰 건물. 매일 당신이 출근할 때 지나가는 그 건물이요. 그게 왜 여기에? 제 거예요. 거짓말 마.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빌딩을 사. 허세 부리지 마.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요. 뭐? 강북역 일대 복합빌딩 세 개 동이요. 다 제 수익권 자산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더 넘겨봤어요. 두 번째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세 번째도요. 이게 진짜야? 당연히 진짜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임대수익 배당 명세서였어요. 매달 이만큼 들어와요. 임대료 수입이요. 남편이 숫자를 보고 입을 못 다물었어요. 월 평균 3억.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대출금 상환 스케줄이고요. PF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물 지을 때 받은 대출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잘 갚고 있어요. 서류가 쌓였어요. 테이블 위에 한 뭉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감정평가서요. 최근에 받은 거예요.
세계동 전체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4천억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4천억? 네, 4천억.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저는 도시계획 컨설턴트예요. 재개발 프로젝트 자문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5년 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 초기 검토 작업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땅을 샀어요. 건물주들하고 협상하고 조합 만들고 인허가 받고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는 게 뭔데요? 당신은 로또 당첨된 것도 숨기고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직업상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신탁으로 가린 거예요. 제가 재개발 프로젝트에 자문하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부동산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익 추구, 로비 의혹, 이런 거 나오죠. 시어머니가 따졌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했으면 지금처럼 됐겠죠. 로또 당첨금은 내 거니까 이혼하자. 이렇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3년 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 기억나요? 빚이 5천만 원이었죠. 은행에서 연락 오고 채권 추심 문자 오고 그때 누가 다 갚아줬어요? 제가 갚아줬어요. 제 돈으로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은 그냥 고마워하고 끝이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얼마나 모아뒀는지 관심도 없었죠. 난 내가 회사 보너스로 모은 줄. 보너스가 5천만 원씩 나올까요? 아니면 제가 복권 당첨됐을까요? 저는 쓰게 웃었어요. 당신은 제가 그냥 월급쟁이인 줄만 알았죠. 매달 적당히 벌어서 생활비 내고 적금 넣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최근 수익 배당 통장 내역이었어요. 이번 달 임대료 수입이요. 여기 보이죠? 2억 8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남편이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샤프페인 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도 안 마신 그 잔이요. 건배할까요? 당신들이 축하해준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혼 같은 소리 한 거 다 취소할게.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이미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자고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계산할게요. 당신 로또 당첨금, 우리 특약서대로 공동재산이에요. 절반은 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박준혁 씨한테 보낸 돈도 다 추적할 거예요. 숨긴 거 다 찾아낼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저기 서연아. 네. 진짜 4천억이 다 내 거야? 수익권 기준으로는 그래요. 물론 대출도 있고 재단 운영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당신 로또 당첨금보다는 훨씬 많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요. 자,
그럼 이제 이혼 얘기를 제대로 해볼까요? 저는 남편이 가져온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었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제가 새로 쓸게요. 서류가 반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당신이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다고요? 좋아요. 진짜 깨끗하게 끝내드릴게요. 법대로요. 원칙대로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냥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박준호 변호사님,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5년 동안 같이 일한 분이에요. 변호사님, 저예요. 한서연이요. 아,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밤 10시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혼건으로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이혼이요? 설마 서연 씨가? 네.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전화로 자세히 설명했어요. 로또 당첨, 이혼 요구, 특약서, 그리고 박준혁 씨한테 보낸 돈까지.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이거 완전히 특약 위반입니다. 게다가 재산 은닉 정황까지 있고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내일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검토하고 대응 방안 잡아야 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준혁 씨한테 간 돈만 2천만 원이었어요. 3번에 걸쳐서 보냈더라고요. 증거를 다 캡처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로또 당첨 번호도 찾아봤어요. 당첨 금액을 확인했어요. 1등 당첨금 세금 떼고 나면 약 15억. 결혼한 상태에서 당첨됐으니까 공동재산이에요. 절반은 제 거예요. 7억 5천. 근데 남편은 그걸 혼자 다 가지려고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박준호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보셨어요. 이거 완벽한 케이스네요. 어떤 게요? 특약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3년 전에 이걸 작성한 거죠? 네.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요. 잘하셨어요. 이게 있으니까 로또 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는 게 확실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복권 당첨금이 개인 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서연 씨는 특약서로 명확하게 해뒀잖아요. 혼인 중 우발적 이익은 공동재산이라고요. 그럼 제가 절반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게다가 남편분이 제3자한테 돈 보낸 것도 특약 위반이에요. 공동재산 처분 시 배우자 동의 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솔직히 이런 케이스는 거의 승소 확정이에요. 상대방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우선 당첨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게요. 남편분이 돈 받기 전에 막아야죠.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소송 중에는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준혁 씨한테 간 돈도 추적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가압류도 신청할게요. 남편분이 다른 데로 돈 빼돌리지 못하게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다 묶여버리는 거죠.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이거 끝까지 가실 거죠? 네. 중간에 남편분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로또 당첨금 절반, 박준혁 씨한테 보낸 돈 전액 회수, 그리고 소송 비용 전부 남편 부담. 이 세 가지 다 되면 합의해요. 강력하시네요. 제가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한 건 남편이고, 특약 깬 것도 남편이고.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일주일 안에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어제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이혼할 거예요. 왜? 내가 사과하잖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는 사과고 이혼은 이혼이에요. 서연아, 제발. 우리 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5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로또 당첨되자마자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순간적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검색하고 변호사 찾아보고 이혼 합의서까지 준비한 게요.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샴페인까지 준비한 게 순간적이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해줄게요. 깨끗하게 끝내자고 했죠? 법대로 깨끗하게 끝낼게요. 서연아,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가처분 받아냈어요. 정말요? 네. 법원에서 인정했어요. 남편분 당첨금 지급이 전면 정지됐어요. 그럼 남편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소송 끝날 때까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첨금 막혔어. 변호사 선임했다는 거 너도 알지?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답장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는 끝내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늦었어요. 내가 4천억 있는 거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이런 짓 안 했어.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돈이 없었으면 그럼 이혼하는 거였죠. 제가 돈이 많으니까 그럼 다시 같이 살자는 거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우리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카페에서 보자. 만나기 싫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할지.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어요. 목소리도 작고 표정도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요. 저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샴페인 가져온 것도 그렇고. 우리 경민이가 바보 같은 짓 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5년을 같이 살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응? 저번에는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젊을 때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돈 없는 줄 아셨죠? 그래서 버리려고 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돈 있는 거 아시니까 붙잡으려는 거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이혼은 할 거예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맞아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합의 의향 타진하네요. 조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장했어요. 로또 당첨금 50%, 은닉한 돈 전액 회수, 소송 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하나라도 안 되면 합의 없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끝까지 가는 거요. 법대로요. 원칙대로요.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몇 번 왔어요. 합의하자고요. 조건을 낮춰달라고요.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로또 당첨금 50%, 은닉 자금 전액 회수, 소송 비용 전액. 이 세 가지 다 안 되면 법정에서 봐요. 박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상대방이 거의 백기 든 것 같아요. 조만간 합의안 가지고 올 거예요. 정말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불리하거든요. 특약서도 있고, 재산 은닉 정황도 있고, 가처분으로 돈도 못 받고, 버틸 수가 없어요. 며칠 뒤,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보내왔어요. 조건을 보니까 제가 제시한 것과 똑같았어요. 로또 당첨금의 50% 마이너스 7억 5천만 원. 박준혁 씨한테 보낸 돈 2천만 원 전액 회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전액 남편 부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실 건가요? 하나만 추가할게요. 뭔데요? 이혼 후 시댁과의 일체 연락 금지 조항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게요.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쌍방 가족 간 접촉 금지 조항으로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최종 합의서가 완성됐어요. 서명하는 날 남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도 어둡고요. 서연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박준호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낭독했어요. 첫째, 양 당사자는 협의 이혼에 합의한다. 둘째, 로또 당첨금 세후 수령액의 50%는 한서연에게 귀속된다. 셋째, 도경민이 제3자에게 이체한 금액 2천만 원은 전액 회수 후 한서연에게 지급한다. 넷째, 본건과 관련된 모든 법률 비용은 도경민이 부담한다. 다섯째, 양 당사자 및 쌍방 가족은 이혼 후 서로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남편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어요. 제 차례였어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어요. 한서연. 그 순간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서연아, 아니. 한서연 씨.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도 돼요? 뭔데요? 당신, 혼자서 괜찮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괜찮냐고요?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원칙이 있었죠.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눈부셨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이혼 신고 서류 제출 예약을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끝냈어요. 수고하셨어요. 서연 씨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강북역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제 빌딩들이 보였어요. 유리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는 수백 개의 회사가 있어요. 수천 명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그들의 건물주였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제가 누군지. 그게 좋았어요.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거였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임대료 밀린 상가들 정리해야 하고요. 청년 창업자들한테 임대료 할인해주는 정책도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다음 달에 새로 뽑을 도시재생 매니저 채용 공고도 수정해야 했어요. 공고문을 보다가 지원 자격 부분을 고쳤어요. 지원 자격 숫자와 사람, 둘 다 귀하게 볼 줄 아는 분.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숫자만 보는 사람도 문제고, 사람만 보는 사람도 문제니까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제 빌딩 중 하나에 있는 정원이에요. 거기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사연이 있죠. 누군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제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이혼하자던 남편. 4천억 건물주인 줄 모르고 버리려던 사람.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떠난 사람. 이 도시에서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해요. 근데 끝을 결정하는 건 늘 같았어요. 문서 한 장, 도장 한 번, 그리고 버티는 사람의 기준. 저는 제 기준을 지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원칙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 구청 직원이 말했어요. 수리됐습니다. 이제 호적상으로도 독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이번 달 임대료 입금 완료. 2억 8천만 원. 그리고 로또 당첨금 중 제 몫인 7억 5천만 원도 곧 들어올 거예요. 박준혁 씨한테서 회수한 2천만 원도요. 돈이 많아진 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제 기준을 지켰다는 거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요. 그게 제일 값진 거였어요.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반겨줬어요. 팀장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고마워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을 시작했어요.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이제는 이 조용함이 좋았어요. 누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답게 살면 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제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딸 나야. 아빠, 이혼했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해. 알았어요. 곧 갈게요.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눈물이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부터 나답게. 그게 제 새로운 원칙이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답게 사는 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밤이 깊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무엇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저를 지킬 줄 아니까요. 원칙을요. 기준을요. 그리고 저 자신을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